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그 젊은 부부들은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혼 소송도 물론 많이 하지만 사실혼 파기에 의한 뭐 위자료 청구나 아니면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이렇게 혼인신고가 전제되지 않은 이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 경우에 이런 경우에 관해서도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신고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혼인신고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보다 내 배우자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호적에 뭐 적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 절차를 한번 혼인신고라는 걸로 딱 묶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이혼을 안 되면 이혼 소송도 해야 되고 협의가 잘 돼도 협의 이혼 신청도 해야 되고 이런 게 귀찮은데 이런 게 너무 힘든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둘만 이렇게 갈라서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반드시 이렇게 묶여도 괜찮다. 이렇게 관계가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정말 이건 실질적인 부분인데요. 임신하고 관련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원하지 않는 부부들도 있죠. 그렇지만 요즘에 점점 결혼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상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이 될 때 그때 혼인신고를 하겠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 쪽에서는 굉장히 아이를 원하는데 여자 쪽에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고 뭐 이런 측면이 있을 때 혹은 남자의 문제로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나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아이가 필요한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 그러니까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면 그때 우리가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혼인신고를 이루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나 혹은 뭐 건물 부동산 이렇게 뭐 증여받은 것도 있고 뭐 상속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거를 매도하는 시점 혹은 한 가구에 부동산이 2개 이상 되면 이제 과세가 훨씬 더 무겁게 중하게 된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장 혼인신고를 하면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일단 1가구 2부동산이면 대출에서 이제 세제 혜택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고 2주택이 되면 절세되던 세금 혜택이 확 없어진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아주 경제적인 측면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본 다음에 혼인신고를 미뤘다. 이런 젊은 커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안 하는 경우, 이제 법률적으로는 다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자, 제일 많은 거, 우리가 흔한 거, 법률혼. 혼인의 의사가 있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혼은 신고만 안 한 경우예요. 그래서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동거라는 형태인데요. 동거라는 형태는 이 사실혼보다도 조금 부족해요. 혼인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런 사회관념상인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살긴 하지만 성관계를 맺고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이 곧바로 인정되진 않아요. 혹은 이 과정에서 임신을 하더라도 나는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곧바로 사실혼의 혼인 의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사실혼의 형태는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 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결혼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혼인의 실체를 다 갖추었는데 아직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의 사실혼 형태이고요. 다만 양자 간에 한쪽은 사실혼이라고 하고 한쪽은 우리는 사실혼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는 사실은 덜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거가 길어지면 애매할 수가 있어요. 한쪽은 나는 결혼이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한쪽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타인에게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야,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뭐 소개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함께 뭐 신혼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래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그러니까 부부라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사실혼이다, 사실혼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동거다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법원은 사실혼에 대해서는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혼인 규정에 대해서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원하고 똑같이 보아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뭐 혼인 신고가 없으면 내 상대방의 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뭐 증명서를 뗄 수 없다.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제한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실제로 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파기가 됐거나 했을 때 재산 분할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우리가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 재산, 후국 재산하고 뭐 부동산, 동산, 현금 이렇게 해서 쭉 표를 만들어서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혼인 신고만 하지 않고 5년간 혼인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돈을 벌어서 생활비도 쓰기도 하고 동거도 하고 이제 부부처럼 살았는데 혼인 신고만 안 한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 헤어진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용어는 혼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되지 않고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분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되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적극 재산, 소극 재산, 그다음에 각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혼인 기간 동안에 모은 재산을 합해서 뭐 계산을 하고 동일하게 판단해 준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우리 법원도 굉장히 프랑스 못지않게 진일보된 상태로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됐으면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나는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 한 번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사실혼 해소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어떤 증명서 같은 거를 떼봤더니 이미 혼인한 상태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혼인이 정리가 안 된 상태가 많았어요. 물론 결혼할 때는 이제 없는 것처럼 싱글인 상태로 속이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 사실혼 해소하고 이혼을,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사실 거의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불이익은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이 어려운 이유는 아이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인신고를 한 커플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커플의 이혼의 속도가 뭐 오히려 이 속도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훨씬 빠르죠. 왜냐하면 그냥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집을 나와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이미 호적에 아무런 혼인관계 표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결혼식한 사실만 숨기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도 전혀 거리낄 게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누구를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운명적인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그냥 나는 호적이 깨끗하잖아요. 이런 아주 부담 없는 거를 해서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뭐 만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감, 어떤 의무감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당해도 별로 불만이 없을 것 같다. 이렇다면 괜찮지만 사실 그런 이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거나 내가 이 결혼에서 해방되고 싶을 때 그런 거는 누리고 싶고 내가 그런 거를 당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혼인신고 하는 게 맞죠. 근데 나는 뭐 상대방에게도 그런 자유를 줄 수 있다. 편하게 사람 만날 수 있고 우리 관계를 뭔가 좀 더 법률론보다는 가볍게 가져가고 싶다고 할 때는 그냥 사실혼 관계로만 사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만 그렇지 않는다. 나는 감정적으로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혼인신고는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오늘은 혼인신고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세상에서 뭘 하라고 하면 다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 그냥 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모님들이 혼인신고를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다 하고 했겠어요. 다만 짜릿짜릿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물론 혼인신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주 퍼펙트한 경제관념 속에서 내가 철저하게 뭐 세금이든 뭐든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데 이 혼인신고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물론 또 혼인신고 안 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 본인의 선택이죠. 다만 그 선택에 있어서 이게 정확한 계산인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 판단인지는 사실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지 이런 거를 상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